네, 안녕하세요. 에플러스 맥입니다. 오랜만에 녹화 방송으로 찾아뵙네요. 네, 매번 그 BJ 하는 거 영상 한번 뭐 올려드린다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, 네, 마침 지금 뒤에 보이시죠? 제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아이맥이, 네, 죽었어요. 네, 한번 지금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. 지금 보면 이렇게 세로줄이 생겼죠? 이게 원래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. 뭐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표시가 안 됐었는데 그냥 사용하다가 그냥 뚝뚝 꺼지거나 전형적인 2011년도 모델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그래픽 이슈에 문제가 있어서, 네, 예전에 뭐 칩이 없어가지고 급해가지고 일단 그냥 히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었는데 한 달도 사용을 못했을 거예요, 지금. 네, 한 달도 사용을 못하고 이제 접수하려고 이제 딱 컴퓨터에 딱 되는 순간 그냥 팍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네,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이제 그래픽 칩셋을 교체를 하려고 해요. 네, 전에 한번 작업을 했었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, 네, 써멀 그리스가 이제 저희가 쓰는 써멀 그리스로 이제 묻어 있기도 하고, 네, 지금 그런 상태네요. 네, 히팅으로 해결이 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, 예, 교체해 봐야죠. 뭐 안 그러면은 아이맥을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. 네, 일단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, 네, 21608110000. 지금 또 약간 캠이 뭔가 좀 화면이 뭔가 바뀐 것 같지 않나요? 아닌가요? 똑같은가요? 카메라를, 네, 다른 걸로 한번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. 그 DSLR은 못 샀고요. DSLR은 아니고, 네, 로지텍에서 나오는, 네, 4K 웹캠이에요. 네, 새로 교체를 할 칩은 얘예요. 네, 얼마 전에 하나를 썼어요. 얼마 전에 하나를 썼고, 네, 요 칩으로 교체를 할 거고요. 칩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, 네,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잘 됐으면 좋겠고, 일단은 이 칩을 교체를 할 때 얘를 이제 떼어내야 되는데, 사실 얘는 못 쓰는 칩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뭐 이제 열풍기에다가 히팅건에다가 이제 노즐만 맞는 거를 꽂아서 얘가 칩이 데미지를 받아도 상관없으니까, 이미 죽었으니까요. 그러면 요 카메라를 세팅을 좀 해서 BJ 하는 거 영상을 한번 올려 볼게요. 네, 여기가 제가 그 사용하고 있는, 네, BJ 장비입니다. BJ 장비고, 지금 뭐 글쎄 뭐 특별한 게 없어요. 뭐 비싼 장비도 아니고, 네, 이제 저렴이 장비인데, 네, 중국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IR6500 버전 2죠. 뭐 버전 1이랑 다른 점은 뭐 펜 숫자랑 뭐 바텀에 히트 되는 이제 공간의 이제 차이. 이제 버전 2가 더 커졌어요. 커지고 뭐 이런 뭐 PCB 지그가 뭐 이제 두 개가 더 달려 있고 뭐 이제 그런 차이인데, 뭐 글쎄요. 뭐 이제 그 보면 예전에 보면은 그 IT 시스템 사장님께서 올리신 거는 이제 IR6500을 이제 사용을 해서 쓴 그 이제 영상들을 이제 몇 번 봤는데, 네, 아무튼 얘는 버전 2입니다. 이제 뭐 LI 그룹에서 만든 이제 뭐 버전 2 장비고요. 네, 글쎄요. 뭐 일단 싸고, 아마 제가 국내에 들어오고 했을 때만 한 80만 원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. 총 합쳐서 뭐 배송료라든지 뭐 이제 뭐 그런 이제 차이가. 지금 이게 4K로 하고 있는데 좀 딜레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, 아무튼, 네,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를 사게 되면, BJ 장비를 사게 되면 요 뭐 스탠드라고 해야 되나요? PCB 스탠드랑 요 BJ 장비, IR 히팅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. 네, 요거 상하부가 둘 다 IR 히팅 방식의, 네,
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장비고요. 뭐 기본 구성품은 딱 얘네만 오죠. 센서도 오기는 오는데 고정하기가 그렇고,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사용을 하던 그 현미경 카메라에 요 렌즈만 부착을 해서 PCB에 이제 뭐 PCB 그 BJ 작업을 할 때 납볼이 녹는 시점이라든지 이제 칩이 내려앉는 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 카메라를 사용을 하고 있고, 이 모니터는 이제 이 카메라랑 연결이 돼 있어요. 카메라랑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카메라 영상을 모니터링하는 그거고, 지금 여기 옆에 있는 맥북은 맥북에다가 이제 윈도우를 깔아서 이 BJ 장비를 이제 컨트롤하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, 뭐 얘로 컴퓨터로 그 런 스탑을 할 수가 있는 스타트 스탑을 할 수가 있는데,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여기 이제 RS232에서 이제 시리얼 통신으로 맥북이랑 통신을 해서 온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, 프로파일도 조차도 맥에서 세팅을 해서 여기에다 보낼 수도 있고, 여기에 있는 프로파일을 여기서 그 PC로 업로드를 해줄 수도 있고, 이제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. 처음에 프로파일 세팅하고 할 때만 쟤를 좀 사용을 했었고, 요즘에는 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. 요즘에 사용 안 하고 그냥 여기 패널에서도 뭐 프로파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얼마든지 세팅이 가능한데 좀 불편하죠. 그래서 프로파일에 뭐 변경이 있다거나 뭔가 새로운 프로파일을 입력을 할 때만 저거를 사용을 해서 얘에다가 이제 다운로딩을 이제 해주고요. 프로파일은 총 10개가 이제 얘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용량인데, 뭐 컴퓨터로만 제어를 해준다면 사실 그 프로파일의 개수는 사실 큰 의미가 없죠. 큰 의미가 없고, 얘는 지금 이쪽 부분은 이제 하부 히터의 온도를 결정해 주는 거고, 요거는 이제 상부죠. 상부 온도 컨트롤. 하부 컨트롤은 만약에 하게 되면 뭐 세팅한 온도로 차차차 순차적으로 올라가고,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파일에 의해서 이제 그 온도가 결정이 되죠. 뭐 90도에서 몇 초, 뭐 140도에서 몇 초, 뭐 180도에서 몇 초, 뭐 190, 뭐 200도에서 몇 초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라, 뭐 글쎄요. 이제 가끔 처음에 이제 연습할 때는 칩을 몇 번 이제 터트려 먹고 했었었는데, 얘에다가 이제 열을 많이 주게 되면은 이 다이 있죠? 이 칩 다이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요게 째지면서 납이 삐져나와요. 칩이 터져가지고 열을 많이 가하게 되면. 아무튼 지금 얘를 칩을 떼어낼 거예요. 칩을 떼어낼 거고, 요런 장비를 사면은 뭐 서비스로 바콘펜을 주긴 하는데, 퀄리티가 아주 쓰레기라서 저는 요 하코 거를 사용을 합니다. 하코 거를 사용을 하고, 사이즈가 얘는 작죠. 얘는 이렇게 되면 안 들어 올려지기가 어렵죠. 어려운 거고, 그래서 얘를 각각 칩 다이에 맞춰서 맞는 사이즈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. 지금 보면 얘는 요렇게 좀 더 넓게 집어낼 수 있죠. 칩이 커요. 그냥 기본 맥북 프로 칩이랑 비교했을 때 칩 크기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. 이렇게 차이가 나죠. 무거워서 잘 안 들려요. 잘 안 들리고, 일단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. 일단 요 스탠드 지그 PCB 지그를 좀 움직여 줘야죠. 이게 잘 안 보이죠? 이제 요 그래픽 카드를 지지를 해줄 건데, 정 가운데로 맞춰주는 게 좋아서,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항상 떼어내려고 작업하려는 칩이 그 가운데로 오도록 작업을 해줍니다. 이렇게 칩을 올려놔요.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칩이 아니라 그래픽 카드를 올려놨고요. 이렇게 올려놓고 딱 가운데가 이제 어느 정도 맞았죠. 어느 정도 맞았고, 얘는 뭐냐면 그 이제 온도 센서가 끝에 달려 있어요. 온도 센서가 끝에 달려 있는데, 이게 지금 자바라 형식으로 해서 이제 플렉서블하게 이제 좀 어느 정도 고정이 되는 그런 이제 호스라고 해야 되는데, 이게 없을 때는 이
센서가 흐물흐물흐물 되니까, 센서가 흐물거리니까 얘를 이제 뭐 호일 테이프라든지 이런 걸로 일일이 다 붙여줬는데, 근데 그거 붙여놓으면 열 받아서 막 그 칩에 막 이제 끈적끈적한 거 묻고, 네, 굉장히 안 좋았는데, 그리고 가끔 움직이기도 하고, 네, 열 때문에 그 호일 테이프가 떨어져요. 떨어지면서 얘가 막 움직여서 막 옆에 부품들 막 건드리고, 저항 건드려서 막 저항 막 위치 움직이고 막 그런 게 되게 불편했는데, 요거 쓰니까 굉장히 편해요. 얘 이렇게 옆에 자석으로 해서 이렇게 탁 붙일 수가 있는데, 자석은 굉장히 약하거든요. 좀 약한데 어차피 뭐 요거 정도 사용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서, 네,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요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카메라죠. 현미경 카메라죠. 현미경 카메라고, 네, HDMI를 통해서, 네, 요 모니터링을 요 조그만한 모니터로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얘를 모니터도 한번 켜볼게요. 모니터도 켜보고, 전기도 켜고.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라이트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요. 여기 보면 LED 라이트가 있어서 칩 쪽을 비춰서 이 그 카메라가 제대로 찍을 수 있게, 이게 화면이 보이려나 모르겠네요. 나오고 있고요. 네,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, 네, 그런 카메라를 장착을 해놨고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부 온도를 좀 높게 주고 상부 온도를 최소화시켜서 납이 녹았을 때의 기점으로 칩을 바로 이제 그 작업을 중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BJ 작업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항상 이 모니터링으로 항상 하고 있는 거죠. 얘를 해놓고 납이 녹는 걸 보죠. 지금 얘를 이제 칩을 떼내야 되잖아요. 칩을 떼내야 되는데 주변 온도가 중요해요. 지금 에어컨이 거의 이제 풀가동, 요즘 너무 더워서 풀가동 되고 있는데, 일단 에어컨도 꺼줘야 되고요. 왜냐면 계속 이 에어컨 바람이 저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직방으로 오도록 되어 있는데, 일정하게 열이 올라가서, 네, 열이 올라가서 칩을 이제 잘 떼낼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, 그 차가운 에어컨 바람 때문에 이제 온도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항상 에어컨을 끄고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일단 칩을 떼기 전에 이 온도 센서를 칩에 가장 가까운 부분으로 맞춰서, 다른 부품이라든지 근데 요 아이맥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 부품에 뭐 건드릴 만한 게 없어서, 네, 좀 편한 편이죠. 이렇게 센서를 위치를 시켜주고, 센서를 이렇게 위치를 시켜줬어요. 잘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위치를 시켜줬고, 네, 이렇게 고정이 돼서 되게 편해요. 되게 편리하고, 네. 아무튼 얘는 그냥 칩을 그냥 떼어낼 거기 때문에 지켜서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. 왜냐면 열을 많이 받으면 칩이 이제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칩이 손상이 되게 되는데, 지금 얘는 어차피 갈아내버릴 칩이고 고장난 칩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열풍기로 떼어내도 상관은 없는데, 그냥 장비에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, 네, 여기에도 연기 흡입기를 항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무연납이 잘 안 녹기 때문에 플럭스를 사용을 하거든요. 플럭스 사용을 해서 떼내서 연기가 많이 납니다. 연기가 많이 나서 납 연기 흡입기를 항상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. 얘를 이제 상부 히터를 위치를 좀 잘 맞춰가지고, 네, 중앙 쪽으로 오게 잘 맞춰서 이제 구동시키고 칩을 떼어내면 끝입니다. 굉장히 간단하죠.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작업이 시작이 되고요. 지금 여기에도 보면 플러스들이 있는 게 보이죠?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 화면이 보이는 거예요. 위의 온도는 지금 현재 실제 지금 이 온도 센서가 측정하는 그 온도 값을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. 지금 여기 밑에 SV라고 되어 있는 부분, 이쪽에는 지금 실제 프로파일에서 세팅된 온도를 나타내요. 지금 이 온도에 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. 네, 지금 여기 화면 보면, 네, 연기 플럭스가 이제 플럭스 연기들이 이제 보이고요. 그걸 얘가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. 이런 거 꼭 쓰셔야 됩니다. 건강을 위해서. 지금 이럴 때 한 번씩 이런 꼬챙이나 이런 걸로 칩을 건드려 주세요. 칩을 건드려서,
납이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를 확인을 해줍니다. 뭐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데미지 받은 칩을 그냥 떼내는 거라. 네, 지금 이제 칩이 슥 움직입니다. 네, 화면에도 칩이 움직이는 게 보이고요. 이제 칩을 떼어낼 때가 됐습니다. 얘를 올려주고요. 칩을 떼주면 되죠. 연기가 많이 나니까 근처에다 놓고요. 칩을 떼주고 놨고요. 연기가 엄청나죠? 이거 연기 흡입기 없이 이거 그대로 다 마시면 장난 아닙니다. 지금 1차적으로 칩을 떼어냈고요. 지금 보통 다른 분들 보면 이 칩 떼어내고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잔여 납들을 제거를 하시더라고요. 제거를 하시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납땜하는 자리에서 납보를 깔끔하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볼들이 엄청 빼곡히 있어요. 지금 여기 보면 예전에 제거했었던 제대로 제거가 안 됐던 언더필들도 남아 있고요. 네, 깜빡하고 녹화 시작 버튼을 안 누르고 혼자 떠들면서 하고 있었습니다. 지금 얘는 그 기판에 잔여 납들을 제거해주는 방법으로 납들을 지금 제거를 해주고 있고요. 네, 방금 요것도 안 찍혔을 것 같네요. 스파츌라 팁을 이용을 해서 기존에 그 유연납을 묻혀서 무연납들을 좀 긁어내줬고요. 지금 그 1차적으로 스파츌라 팁으로 긁어내준 상태고, 지금은 2차적으로 그 잔여 납들을 더욱 깔끔하게 솔더윅으로 빨아내고 있는 중입니다. 열풍기를 사용을 해서 잔여 납들을 좀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솔더윅으로 빨아드리고요. 하실 때 주변에 부품들을 건드리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. 얘로 요걸로 이제 살살살 닦아낸다 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가 패턴이 요것 때문에도 또 뜯겨나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주의를 하시고요. 네, 이 정도면 됐네요. 이 정도면 됐고, 잔여 플러스들을 깔끔히 닦아내 주었습니다. 네, 뭐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새 칩을 붙인 거라 리볼 작업은 할 필요 없고요. 저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얘는 편한 게 여기 보드에 아웃라인이 그려져 있죠. 실크가 그려져 있어요. 그려져 있어서 여기에다가 칩만 딱 맞춰서 올리면 돼요. 되게 편하죠. 여기 구분도 있고요. 이제 얘가 새롭게 작업될 그래픽 칩셋이고요. 네, 이렇게 볼 작업이 다 돼 있어요. 깔끔하게 1번 핀 이쪽으로 칩이 딱 올려져서 구울 거예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칩에 라인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라인에만 잘 맞춰가지고 칩을 올려주면 되죠. 칩 위치만 제대로 놓아야 되는 위치만 잘 유의하셔서 놓으면 되겠습니다. 이게 좋은 장비는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모니터도 달려 있어서 이렇게 칩을 일일이 수동으로 맞춰질 필요가 없이 카메라로 위치를 찍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걸 조정을 해서 이제 이 바쿰이 잡고 있고
그 상태로 이제 딱 바로 그냥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딱 내려주기 때문에 네, 이런 수동 장비를 쓰면 굉장히 힘들죠. 네, 위치도 지금 맞춰줬고요. 지금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이 칩에 내려앉는 시점, 납이 녹는 시점을 이제 봐야 돼요. 시작할게요. 네, 지금 이제 슬슬 연기가 나고 있어요. 연기가 나고 있고, 칩이 주저앉는 시점을 봐야죠. 아, 시야각이 있어서 잘 안 보이네요. 제가 봐야 되는데. 지금 온도는 지금 180도 정도가 되고 있고요. 네, 녹고 있어요. 네, 지금 장비가 아까 떼어낼 때는 장비가 꺼질 때쯤 그 프로파일이 끝날 때쯤 돼서 그때 뗄 수가 있었는데 네, 지금 얘는 네, 아마 납이 무연 납이긴 해도 아마 기존에 납땜 되어 있었던 납이랑 성분이 다를 거예요. 성분이 달라서 아마 지금 그 납의 녹는 점도 다를 거고 지금은 또 그리고 플럭스도 바르고 나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납의 녹는 점이 훨씬 낮아졌을 거예요. 훨씬 낮아져서 네, 더 낮은 온도에도 이렇게 이제 녹을 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칩 자체가 이제 고열을 이제 그 칩의 그 최고 온도 이제 버틸 수 있는 온도가 있어요. 그 온도를 넘게 되면은 칩 다이가 깨지거나 해서 네, 다이 그 사이가 실리콘이 깨지거나 해가지고 그 칩이 손상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, 딱 그 납이 녹았을 시점에서 그 작업을 종료를 해준 거고요. 네, 지금 이제 좀 서서히 온도가 이제 떨어질 거예요. 서서히 좀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서 납이 녹았을 때 그때 다시 이제 재조립을 해서 이제 살펴볼 거고요. 작업이 이렇게 딱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보드를 만진다거나 움직이거나 하면 안 돼요. 좀 열을 많이 받았을 때는 이제 연성이 이제 그 이제 보드가 뭐 휘어진다거나 그 이제 뜨겁게 열받은 상태에서 아니면 지금 일부 납들은 다 굳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. 이제 온도에 따라서 뭐 그라운드 패턴에 붙어 있는 납들은 금방 녹을지 몰라도 이제 다른 부분들은 이제 서서히 녹기 때문에 바로 작업이 끝났다고 해서 보드를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네, 어느 정도 좀 온도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, 빼주면 되는 거죠. 지금 이렇게 칩이 잘 올라갔어요. 좀 불을 끌게요. 네, 칩이 잘 올라가 있고요. 깔끔하죠? 동작도 깔끔하게 잘 돼야 될 텐데 네, 최근에 라이브 방송 하나 했던 거 네, 수리 불가로 결국 나갔거든요. 네, 마음이 아파 죽겠습니다. 네, 시간만 쓰고 같이 봐주셨던 분들 굉장히 많은데
혹시라도 뭐 주변 부품에 뭐 이제 부품들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지 그런 거를 좀 전체적으로 봐줘야 돼요. 네, 잘 붙었네요. 네, 잘 붙었습니다. 굉장히 다용도예요. 마음에 들어요. 공기도 청정해주고 가끔 보드도 이렇게 식히고. 자리를 저쪽으로 이동을 해야겠네요. 여기가 이제 지금 접수 테이블 그리고 이제 뭐 간단히 분해해서 이제 보는 그런 테이블인데 손님들이 여기 앉아 계세요. 보통은 여기 앉아 계시고 네, 이렇게 손님들이 앉아 계시고 네, 제가 여기 바로 건너편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분해를 해서 보여드리죠. 뭐 물론 바쁠 때는 그냥 접수만 받는 경우도 있는데 네, 이렇게 일단 히트싱크를 장착을 해야죠. 그리고 장착을 하기 전에 써멀 그리스를 발라주고요. 기존에 여기에도 좀 묻어 있으니까 네, 이렇게 지금 이제 히트싱크를 장착을 완료를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얘를 조립을 해줘야죠. 지금 히트싱크 이 지지대와 네, 그거를 하기 전에 일단 슬롯에 먼저 꽂아줘야 돼요. 얘를 지지대까지 굳이 다 분리를 안 해도 이렇게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, 이거를 이제 다시 조립을 해야죠. 바로 조립을 해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. 완전히 조립하기 전에 케이블들을 이렇게 장착을 해서 USB 포트 같은 게 USB가 잘 들어가는지 뭐 이더넷 케이블이 잘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가장 먼저 좌측에 백라이트 케이블을 먼저 연결을 해 주고요. 그 다음에 LCD 센서 케이블, 그 다음에 LCD 케이블 순으로 조립을 합니다. 저는 네, 사과마크가 잘 떴고요. 네, 이렇게 깜빡이면서 지금 사과마크 색이 살짝 바뀌는데 이때가 그래픽카드가 제 예상으로는 이때가 그래픽카드 드라이버가 올라가면서 그래픽카드로 스위칭이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. 제가 생각을 했을 때. 네, 네, 마우스를 안 꽂았네요. 네, 그래서 아무튼 아까 그때 그 깜빡할 때 깜빡하고 그 다음으로 진입이 안 된다면 그래픽 카드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 진입이 안 되더라고요. 그거는 아이맥도 동일하고 맥북 프로 계열도 동일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비슷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네, 그래픽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의심을 해 보셔야 합니다. 의심을 해 보셔야 하고 일단 한번 네, 좀
어두워야 되는데 너무 밝나요? 그래도 보이죠? 네,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. 네, 아이맥 그래픽 칩셋 교체, 네, 무난히 네,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. 성공적으로 마쳤고요. 다시 한번 이제 이쪽 장비로 오죠. 이 BGA 장비가 네, BGA 장비가 글쎄요. 처음에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좀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서 좀 비싼 장비를 사야 되는 게 아닌가, 뭐 이제 그런 이제 걱정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, 글쎄요. 제가 지금 작업을 하면서 수리를 하고 네, 그렇게 하고는 있는 결과로만 놓고 본다면 굳이 비싼 장비는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. 왜냐하면 뭐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제 카메라 시스템까지 다 달려 있어서 이제 온도도 제대로 다 이제 제어가 되고 카메라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뭐 그러니까 편의성이 올라가고 생산성이 올라갈 테지만 물 네, 뭐 비싸면 좋으니까요. 비싸면 좋으니까요. 근데 충분히 이런 저렴이 장비들도 기본 기능은 충실히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좀 낮아지고 조금 더 불편하고 번거로움이 있을지 몰라도 작업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. 그래서 어, 그 자동차로 생각하면 똑같겠네요. 자동차 옵션 트림 깡통으로 산다고 해서 운전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안전운전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. 근데 뭐 옵션을 추가해서 뭐 더 올라간다면 좀 더 안전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된다거나 아니면 좀 더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다거나 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차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아무튼 뭐 이제 기본적인 요런 장비들도 하지만 이제 저도 이 장비조차도 이 70만 원, 80만 원 주고 샀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았죠. 이런 모니터도 사고 이제 이 연기 흡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관도 이제 더 이제 구비를 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카메라 시스템도 같이 원래 카메라가 있어서 비용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이 렌즈 사고 뭐 자바라 케이블도 막 알아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돈도 많이 들었고 부가적으로 드는 돈이 많은 것 같아요. BJ 같은 경우는 장비 이외에도 뭐 스텐실도 미리 사놔야 되고 리볼을 할 일이 생긴다면 리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텐실도 사놔야 되고 그리고 뭐 이제 칩도 미리미리 다 사놔야 되고 제 영상들은 네, 뭔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, 어떻게 하면 좋은지, 아니면 이 사람은 이렇게 수리하는구나, 아니면 뭐, 이렇게 수리하는 거 신기하구나, 아니면 이제 뭐, 제 영상 많이 봐주시는 분들, 뭐 이런, 이제 수리하는 거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재미로 느껴지시는 분들한테 네,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지 않을까 싶고요. 네, 오늘 아이맥 네, 수리가 잘 돼서 네,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아요. 아무튼 오늘 네, 아이맥 수리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또 다른 수리건으로 네,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네,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